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정도 방법을 통해서 순 공부 시간 9시간을 좀 무리 없이 찍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할 건데 이렇게 억지로 안 웃고 있어도 되고, 이 친구는 저랑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같은 대학을 가서 CPA도 같이 준비해서 이번에 같은 회사까지 들어간 회계사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한 최규재랍니다. 같이 고대에 다니고 있고 저는 전공은 스페인어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공부 할 때 보통 한 최소 9시간에서 많이 이제 시험 직전에 15시간까지 했었잖아요. 우리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걸 따라 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 우리나라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진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9시간이면 사실 그냥 자기 일과 시간 전부를 거의 공부에 투자하는 거랑 다름없거든.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면 12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12시간 동안 순 공부 시간 9시간이 나오려면 3시간의 자유시간 외에는 다 공부만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게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는 직업이 직업적 메리트만 보고 시험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너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이걸 진짜 원하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동기부여가 안 됐었는데, 한 가지 동기부여 되는 점은 수험생활 하면서 이제 이 생활을 쪽내야겠다는 생각이 하죠. 그것도 좀 동기부여라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그 동기부여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주는 방법 중에 이제 좀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 저는 이제 합격수 기르는 거. 그러니까 의지가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제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수기를 보는 것도 진짜 약간 의지를 다지는데 실제로 약간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스탑워치를 통해서 정확히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량을 수치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할 때, 저는 메이플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넌 메이플 안 했지만 경험치를 쌓아 나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이플 할 때 경험치 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진짜 약간 노가다랑 같거든.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이플 보면 경험치 창이 있으니까 이제 몇 프로 남았으니까 이것만 더 채워야겠다. 이게 따라가는 목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탑워치로 순 공부 시간 9시간이라는 목표를 이거 100%라고 하면은 약간 1시간 1시간 해나가면서 경험치 쌓아갔듯이 할 때마다 약간 좀 몇 퍼센트 채웠구나, 약간 이렇게 좀 가시화 시켜놔야 그래도 조금 이걸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공부 좀 오래 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 친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스탑워치를 잘 활용을 했어요. 그걸 활용을 해야 또 이제 나머지 지금 뒤에 나오는 것들도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스탑워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험 생활에 그 게임처럼 경험치 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피드백이 필요한데, 만약 스탑워치를 통해서 공부량을 측정을 안 하면 그 피드백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떤 날은 7시간밖에 안 한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6시간, 어떤 날은 9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탑워치를 안 재면은 정확한 피드백이 불가능해요. 이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시간 투입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면 일단 계획이 안 돼요. 성시간도 당연히 못 얻고. 그래서 스탑워치로 공부량을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과목을 지루하지 않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 과목만 가지고는 순 공부 시간 9시간 채우는 거는 진짜 약간 부처님이 와도 힘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루하거든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최소 공부 시간이 하루에 9시간, 10시간 이상이 필요한 시험들, 예를 들어서 회계사, 수능, 행정고시, 고시류들은 과목이 엄청 많아요.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이론 공부는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문제풀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간을 채우려면 지루하지 않게 여러 과목을 배합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7가지나 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간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1, 2, 3, 4, 5, 6, 7, 8 교시 뭐 이런 식으로 교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오전, 오후, 저녁으로 시간 나눠갖고 오전에 몇 교시,
오후에 몇 교시, 이제 저녁에 몇 교시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교시라는 거는 이제 몇 분 단위로 가느냐 저는 보통 50분을 한 단위로 집중을 했어요. 오전에 이제 8시나 9시쯤에 가면은 이제 그때 시작으로 오전에 3교시 정도 하고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한 4교시 정도 하고 저녁에 2교시 정도 해서 총 한 9교시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총 공식 9시간 조금 모자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이거든요 사실. 저도 근데 한 50분 정도 공부하고 10분 쉬는 정도로 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시간표처럼 몇 교시 이렇게 나눠야 그 하루의 공부 시간이 정확히 이렇게 딱딱 단위별로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활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하루를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 저녁으로 그 시간대를 나눠 놓으면 오전이 망했어도 오후에 이제 좀 더 공부할 시간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쩌다 잠을 자가지고 오전 교시는 제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후랑 저녁을 가시화 시켜놓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시간을 날리는 게 안 보여요. 교시를 나눠놨으면은 내가 오전에 빠졌지만 6교시를 더 날리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를 통째로 날리기가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날릴 사람은 날리겠지만 물론 저희도 날린 적은 있지만 최소한의 보안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업이 이제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학교 때는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실을 짜놓으면은 이게 약간 그 수업을 끝나는 기다리는 약간 심정으로 조금 더 버티기 쉬워지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루에 이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입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강을 한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공부를 하다 보면 파악이 될 거고 예를 들어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9시간 동안 그 몇 개 정도가 할 수 있겠다는 대략적인 하루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한창 들을 때는 인강 6개에서 8개 사이를 듣고 복습하면은 총 공부 시간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저는 인강을 막 2배속 이렇게 빨리 듣는 타입은 또 아니어가지고 보통 6개 들으면 좀 적절한 목표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인강 6개 정도 듣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이제 제가 혼자 리마인드 해보는 그 복습용으로 많이 시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인강 6개 정도면은 그 학원에서 하루 종일 강의하는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 정도 듣고 복습하면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나와요, 공부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단위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갖고 계획을 잘 하셔갖고 하루를 어떻게든 좀 안 망하게끔 이게 그 계획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래도 이제 망하려고 하면 이 인강 6개 듣는 거를 이거 하고 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한 개라도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면 그걸 망해도.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팁은 이 앞에 거랑 이어지는데 그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계획을 달성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든지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좀 성취감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쓰던 스케줄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짝대기가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워 나갔던 거예요. 이 스케줄러. 그러면 이거 지울 때마다 약간 쾌감이 있어요. 나중에. 그치? 약간 너 해봤잖아 그때. 저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고 계획하고 성취감 느끼게 사소한 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강력한 보완 장치가 돼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좀 오래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사소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이거 보고 다 공부 잘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럼 안 되네요. 야, 우리만 잘해야 되는데. 7번째로 중요한 팁은 집중 안 되는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랑 같이. 근데 약간 이러면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는데 좀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되게 공감해요. 저도 공감하죠. 수학 제일 좋아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안성 수학이라고 약간 제 이름을 딴 스터디도 있을 정도로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둘 다 우리한테는 공부할 그 쉬는 시간이었어요. 약간 일종의 약간 그 수학 문제 풀면 이어폰 꽂고 이렇게 머리 식히면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었던 데가 이제 막 너무 졸리거나 이게 막 집중이 진짜 막 책을 읽는데 막 머리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슬슬 갔어요. 그러면서 약간 정신도 좀 깨고 그러면서 좀 맑은 정신으로 또 집중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근데 사람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아무 데나 그 수능이든 회계사든 한 10과목은 되니까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과목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집중 안 되는 시간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거기 도서관이든 어디든 가서 딱 커피 한 잔 먹고 앉았을 때가 집중이 제일 잘 돼요. 최고죠. 그때부터 한 11시까지는 진짜 막 누가 건드려도 나는 막 진짜 공부만 할 수 있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일 어려운 과목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 뭐 세법을 넣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을 넣어서 제일 머리가 좀 말랑말랑할 때 그때 딱 집중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중요한 팁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 자체를 약간 우리나라가 그냥 앉아서 무작정 오래 공부하는 거를 좀 열심히 공부하는 풍조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열심히 했다는 거 안에는 결과까지 어느 정도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그거는 어쩌면은 내가 그 결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피드백을 안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좀 귀찮으니까 안 한 거지. 그냥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약간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저희가 지금 이 방법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본인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내 몸에 실험을 해보고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게 말하면. 그리고 추가로 이 CPA 시험이 결국에 그 지식이랑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을 습득하기까지 솔직히 최소한 1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구조죠, 사실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계획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자기가 객관식 문제 돌리면서 실제로 좀 잘 풀려지는지 이런 거를 좀 척도로 삼아가지고 피드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수가 잘 나오는지로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로 피드백을 하면은 공부 방향이 아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예 앉아서 이해만 목표로 공부를 해도 1년이 걸리는 시험이고 아예 앉아서 문제풀이만 1년 훈련을 해도 1년이 걸리는 시험이에요. 이게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는 어쨌든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을 목표로 하려면 엄청난 문제풀이를 훈련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험에 목적 적합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제가 한동안 어떤 조교 비슷한 걸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수험 목적과 너무 목적 적합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한 시간은 진짜 금방 갑니다. 왜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이게 맞나? 맞아요. 저게 맞나?를 혼자 고민하다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 계속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 한 시간이면은 최소 객관식 무게 한 문제 유형 한 4개 정도를 마스터할 수 그렇죠.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거기서 회독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1점이라도 더 맞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데는 그런 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객관식 스터디 공부하는 영상 찍을 때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9번, 10번은 좀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9번은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공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얘는 잠도 안 자고 막 놀지도 않고 막 이래서 막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막 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해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문제 푸는데도 엄청난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뇌 상태를 최대한 프레시하게 만들어도 이해를 할까 말까예요, 솔직히.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때 잠을 안 자고 그거를 막 굳이 꾸역꾸역 버티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자는 게 좋습니다. 자는 게. 네. 비슷한 맥락으로 10번째 이제 마지막은 운동이랑 취미생활 즐기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공부를 하루 종일 하면은 좌뇌를 쓰잖아요. 이 좌뇌를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열심히만 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풀어주질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폭발해요 어느 순간. 그냥 맞아요. 아예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맞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한다거나. 이게 근데 심지어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가는 사람들도 번아웃이 걸리는 시험인데 이거를 진짜 막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뭐 운동이랑 뭐 취미생활 안 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이게 의욕만 앞선 사람들은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서 또 3, 4일을 아예 푹 쉬어버리게 돼요. 맞아요. 번아웃이 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운동을 주로 했고 저는 그 웨이트보다는 유산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땀을 쫙 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유산소가 첫 번째고 저는 두 번째로 치킨 먹으면서 만화책 봐시고 맨날 치킨 먹으면서 만화책 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약간 이런 치킨이랑 만화책은 사실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스트레스는 진짜 겁나 풀려요. 저 한번 따라해봤는데 저는 대박 좋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하루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롱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년 공부하는 것도 엄청 긴데 1년 공부하는 거는 진짜 엄청 길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전력 질주할 생각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못 뜁니다. 맞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제일 친한 친구랑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셨던 이제 공부법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좀 저는 최대한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끄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계획에 적용할 수 있게 좀 약간 실용적인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최소한 합격자 2명의 생각이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고시 공부다 보니까 솔직히 2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2년 공부하면 그 사람이 그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시 공부를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곰처럼 공부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좀 더 재밌는 영상도 가끔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되 좀 풀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자기가 고시 공부한다고 주변 사람 다 차단하고 최악이다. 그러면은 공부가 최악이다. 끝나도 문제예요. 공부가 끝나도 자기 사회성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회복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를 바짝 쪼지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하나씩 적용하면서 좀 재미있게 좀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